우선 저작권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경제와 금융, 자본주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요거겠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일단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구조도입니다.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조건, 합리적 선택의 한계입니다. 네,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요, 보통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본주의에서의 개인은 매우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의 합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뭐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화폐로 환산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면에서의 이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학에서는요. 개인이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비용이란 말은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 내가 어떤 연필을 사려면 그 연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편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함이나 만족감이에요. 즉 여기서는 제가 연필 이렇게 들으면 연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 즉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편익은 연필이 되는 거고요. 비용은 그에 대한 금액, 연필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높이고 어떤 걸 줄일까요? 비용은 낮추고 편익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돈은 많이 줬는데 기분 나빠. 이런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야지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일정하다면 편익을 높여야 될 거고요. 편익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낮춰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비용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의미는요, 선택의 결과로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비용에는 보통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는 이 기회비용의 의미만 알아두도록 하고요. 하나의 예를 좀 들도록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화폐의 가치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일요일 날 심부름 시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심부름을 1시간 동안 하게 되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000원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바를 1시간 동안 하게 되면 30,000원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심부름, 이건 알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돈을 쓰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느끼는 어떤 감정의 강도를 봤을 때 20,000원이라고 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엄마의 심부름일까요? 알바를 해서 받을 수 있는 30,000원일까요?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해서 얻게 되는 20,000원일까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화폐적 가치로 얘기한다면
알바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의 심부름을 안 하게 됐을 때 등짝 스매싱을 당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화폐적으로 알바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바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 두 가지 돈을 이 심부름과 친구 만나는 거 합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치 중에서 이거 말고도 있겠죠? 가장 큰 2만 원이 기회비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매몰 비용인데요. 매몰 비용이라는 건 한 번 지불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즉 어떤 선택을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열심히 피아노를 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런 걸 한 거죠. 레슨도 받고 대회도 나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서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직업을 갖기도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행복하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요즘 자기가 하다 보니까 나는 피아노보다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는 게 훨씬 더 발전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하나하나 재밌기도 해. 그럼 여러분 고민 되겠죠. 지금까지 들인 돈이 너무 아깝잖아. 피아노 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그 피아노에 들어간 돈이 나오나요? 재미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미 지불한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컴퓨터를 포기하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돈은 일단 잊고 새로 앞으로 내가 얻게 될 편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매몰 비용도 여러분의 합리적 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조건은 개인이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가급적 나오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하고 같은 편익이라면 가장 적은 비용이 들도록 즉 같은 비용이라면 가장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132쪽에 보시면 그래서요.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경제 주체는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 가게라고 하는 거는 경제 주체 3요소가 있죠. 보통 가게, 기업, 정부라고 하는데요. 가게는 어떤 물건을 얼마를 주고 살 것인지 결정하고 얼마를 저축할지 어느 통장을 만든 것이 유리한지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편익과 비용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따라서 동일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편익과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친구를 아까 선택을 했었죠. 심부름 할 것이냐, 알바를 할 것이냐, 친구를 만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친구를 만나는 게 2만 원어치의 어떤 행복감 느낀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원어치의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10만 원어치의 행복감 느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제한된 원료와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야 할지 그래서 최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결정을 할 때 이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2쪽에 알아볼까요를 조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 있죠? A씨는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뷔페 식당에 갈지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A가 뷔페 식당에 가면 식사비 1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 만약 A가 식당에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2시간 동안 2만 원 벌 수 있다.
A는 고민 끝에 식당에 가기로 결정했다. 자, A가 뷔페 식당에 갈 경우 기회비용은 3만 원이다. 3만 원이란 거 이해가시나요? 먼저 식사비 1만 원이 들어가죠. 눈에 보이는 비용이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2만 원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내가 뷔페를 갈 경우 포기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돈은 눈에 보이는 알바비 2만 원과 눈에 보이는 만 원 합쳐서 토탈 3만 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뷔페 식당에서 매몰 비용은 바로 식사비 1만 원이죠. 여러분이 식당에서 뷔페 같은 경우는 일정한 돈을 내고 계속 먹잖아요. 그럼 처음엔 너무 행복해. 먹다 보면 그런데 조금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 근데 내가 이미 낸 이 만 원이 아까워서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체하겠죠. 체하면 어떻게 돼? 본인에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속이 안 좋아서 또 활명수라든지 이런 약을 또 사 먹어야 돼. 그럼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뷔페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기분 좋을 때까지는 먹지만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들인 돈 만 원이 아까워서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박차고 나오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매몰 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이 어떠한 합리성을 전제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문제는 합리적 선택에 한계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이 편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했죠. 이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또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 133쪽 생각을 키우는 활동 1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예로 모든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요. 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겠죠.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란 얘기는 경제활동이 시장이 잘 굴러갈까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공장에서 물건을 안 만드는데 사람들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해고가 되면 사람들은 돈이 없을 거고 그럼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해. 쓸 돈은 더 적어질 거고 그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은 일자리를 없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성의 모순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저축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성의 모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과 사익이 충돌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합리적 선택은 담배를 피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그것이 타인에게는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서의 비용과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규범 미준수, 즉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사회규범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적게 쓰고 싶은데 그 적게 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부담하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환경오염 시키면서 비용을 줄이겠죠. 그럼 개인은 물건 가격은 싸게 살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133쪽에 있는 생각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인의 저축행위가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요 라고 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1에서 보시면 그 자료 1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게 되거든요.
역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이 저축을 늘리고자 했음에도 경기 침체로 오히려 저축을 늘리지 못하는 해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축을 늘리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료 2에 보시면 포드사는 왜 그랬을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거든요. 내용을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잠깐 멈춰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드사도 자기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포드사 자체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 것이겠죠.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이러한 포드사의 행동이 과연 옳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즉 포드사가 현재 당장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포드사의 차를 사람들이 살까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포드사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겠죠. 즉 자료 1이나 자료 2 모두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지, 그로 인한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단원 2,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